안녕하세요. 김유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 제11장 재무제표 문제 풀겠습니다. 우선 먼저 나가기 전에 또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붕괴는 거래의 판료소. 예, 감사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예. 다음 일반 기업의 기준상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시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적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이렇게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틀렸군요. 2번이 틀렸어요. 3번 계속 읽겠습니다. 유동성이 많은 항목부터 유동성이 높은 항목 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이랬습니다. 맞고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 1.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 이것은 아니죠. 경영성과는요, 2번이 정답인데, 틀린 답인데, 여러분, 경영성과는 뭐이다? 이거 손익계산서죠. 그런데 지금 재무상태표를, 이거 손익계산서입니다. 경영.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정보가 아니죠. 손익계산서 정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니까 유동성에 관한 정보, 오케이. 지급 능력에 관한 정보, 지급 능력은 부채 비율을 얘기한 자산과 부채, 이 관계를 우리는 지급 능력에 관한 정보로 보는 겁니다. 자, 됐죠?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선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금액 단위, 기능 통화. 이게 4번 틀린 말이죠. 여러분, 기능 통화가 아니고 이 보고 통화라고도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원으로 표시하잖아요. 이 보고 통화. 또는 이제 이렇게 말기도 하고, 또는 금액 단위라고 합니다. 금액 단위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고 통화나 금액 단위나. 예를 들면 달러면 달러로 표시하고, 우리 같은 원은 원으로 표시하고, 이것도 금액 단위는 원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4번 한번 보시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 이제 여러분께서 간혹 이제 질문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제 지금 끝까지 또 원가회계가 있고 세무회계가 있으니까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이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무 2급으로 가시도록.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무 2급을 기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우선 먼저 이거 끝나고 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일반 기업의 기준상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재무제표가 아닌 건 뭘까요?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 4번이 합계잔액시산표는 아니죠. 손익계산서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4번 현금흐름표인데 3번 시산표가 있네요. 예, 시산표. 그래, 한번 정리 한번 우리끼리 할까요? 여기서.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두 개는 보면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닌 것 한번 정리하겠어요. 아닌 것, 잘 나오는 건 아닌 것이에요. 첫째, 정산표. 이런 게 꼭 껴요. 아닌 거. 시산표. 요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산표는 합계자는 시산표도 시산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들어갈 것이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이제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자주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 빼놓고 또, 부속 명세서 또는, 여러분들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인가, 6번이 해야겠네요. 6번의 문제는 기업회계 기준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무제표 양식은 그랬어요. 그러면 재무제표 양식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식이 있거든요. 이제 재무제표 양식은, 이 양식은 이제 보고식과 두 가지 이제 개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개정식 중에서 이제 요약식이라고 있어요. 요약식, 두 개를 이제 요약한 거예요. 요약식, 뭐, 보고식, 요약식, 보고식, 요약식으로 된 개정식, 뭐, 요약식, 손익계산, 이런 뭐 말도 씁니다. 우선, 표준적으로 된 거, 일반적인 보고식 재무상태표가 있고, 요약식, 요약 개정식,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요약 보고식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고, 표준 개정식 손익계산서. 여기 이제 문제예요. 답은 이제 4번인데, 여러분들 이걸 조금만 볼게요. 혹시 이 개정식은, 이건 이제 이 보고식, 뭐 요약식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요약한 거니까 중요한 건 이제 보고식인데, 이 두 개는 말이죠. 재무상태표에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는, 포괄 손익계산서는 보고식만 쓰게 됐어요. 손익계산은 뭐라고? 보고식만. 이렇게 됐어요. 요약이든 무슨 표준식이든 관계없이, 표준식이든 요약식이든 보고식만 쓰게 됐다. 원래 보고식을 요약한 것은 보고식을 요약한 거, 개정식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이라는 건 사실은 뭐 양식도 아닙니다. 그냥 줄여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의 양식이 종류는 아니죠. 사실은 요약했다는 거죠. 하나의 요약했다는 게 뭐 그게 무슨 형태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양식이 되겠습니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말을 꼬아서 만들었는데, 포괄 손익계산서는 뭘 쓴다? 보고식만 쓴다. 요약식이든 표준식이든 관계없이 보고식만 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를 만들다 보면 졸렬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네 개를 만들다 보면은 뭐 요약식, 무슨 개정식, 그 개정식 보고식인데 요약 개정식, 요약식이거든요 사실. 근데 요약 개정식, 보고식 하면 되지 뭐 표준 보고식이 또 어디가 있고 무슨 표준 보고식이라고 또 그렇게 그런 말 붙이기냐면 억지로 붙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요약 표준 보고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만들다 보면 좀 억지로 만드는 문제들이 이거 대표적인 문제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보고식만 적용한다. 개정식은 쓰지 않는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3번이죠. 그런데 하나만 여기서 또 여러분하고 의논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주석은 표가 아니거든요. 표도 아니고 또는 말도 설명이거든요. 설명도 재무제표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주석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지 내용이 포함되지, 이것은 하나의 주석은
내용을 포함한다 그런 말인데 주석이 마치 편처럼 해가지고 써놨어요. 병신 같죠? 예. 이렇게 뭐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포함 이렇게 주석 내용을 포함한다는 뜻인데 주석 포함한다 그러니까 뭐 편 줄 알아 주석이 뭔지도 모르고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뭐 재무제표에 속하는 건 아니죠. 재무제표 내용에 속하는 거지 뭐. 그렇죠 주석이. 주석은 표로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은 설명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말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막 글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설명형으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이건 표라고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무제표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주석이 뭐 보고식 있습니까? 개정식이 있습니까? 그냥 글로 써놓은 거고 네모로 쳐가지고 표를 만들어 보는 거고 뭐 그 정도로죠.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한 장 넘기십시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건 뭐야? 뭐 현금 흐름표 또 주석을 넣었네. 아주 주석 안 넣으면 아주 배가 아프나. 자, 3번 정산표죠. 계속 나옵니다. 자, 9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것은 그랬어요. 주석에 포함되는 건 내용이죠. 주석 내용입니다. 사실 주석 내용이지 주석이라가 아니라 주석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석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아마 표로 생각을 해가지고 재무제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주석은 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주석을 내용을 포함한다 그래야지. 그럼 주석 내용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속 명세서도 이 재무제표 포함 안 됩니다. 부속 명세서. 부속 명세서. 여러 가지 명세서가 있어요. 명세서는 그냥 자세하다, 디테일하게 나타낸 자료다. 이걸 부속 명세서라고 합니다. 어디 부속 명세서 뭐 예를 들면 부속이라는 거 어디 딸리는 거예요. 어디 명세서. 뭐 자산 무슨 계정에 대해서 자산에서 유가증권 명세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토지 뭐 어떤 명세서를 이런 명세서예요. 이걸 부속 명세서라고 그럽니다. 이런 각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그러면 1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번을 볼까요? 10번은 뭐냐? 다음 중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올바른 것은, 제조기업이면 첫째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기억 제일 먼저 1번. 두 번째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항상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를 먼저 하고 재무상태표는 제일 나중에 해요. 그 꼭 아셔야 돼요. 손익계산서가 먼저고 재무상태표가 나중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1번 니은, 1번 기억, 2번에 니은, 3번에 순서대로 쓰면 되겠네요. 3번 잉여금 처분계산서, 거기서 이제 처분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 번만 주석도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주석이 아니라 해설 읽어보시고. 11번. 자, 11번에 뭡니까?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랬어요. 1.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이 뭡니까? 계량은 계산해가지고 양적 계산입니다. 그러니까는 계량화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는 비교하는 재무제표, 정기와 단기, 이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두 번째,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에게 있다. 이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해야 된다. 좋고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보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복습, 한 번 더 듣는 거. 저는
그리고 세무 1급이라 그래도 죄송합니다. 세무 2급, 전산 세무 2급에 들어가셔도 요 기초 바탕이 없이 이해를 못하고 건너뛰면 모래밭에 그 집 짓는 거 격이거든요. 쓰러져요. 이거 1급에다 조금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여기서도 1급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전산 회계 2급에 나온 문제도 또 몇 개 껴있고, 사람은 또 이제 너무 다 어렵게만 내는 것이 아니고 좀 쉽게도 몇 개 내고 또 어렵게도 내고 예를 들어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수사, 자본변동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한다. 4번 기업은 기업의 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부 좋습니다. 자, 13번. 자, 12번. 12번. 내가 12번의 답은 2번이라고 그랬죠? 회계 경영 담당자겠다. 13번.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현금, 그러니까 중요한 항목은 이렇게, 중요라는 게 뭐예요? 중요의 개념은 사실은요,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중요한 항목이에요. 금액이 적은 것은 덜 중요하다. 그 중요성을 갖다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왜 모를까요? 모든 회계는 금액이에요, 금액. 금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현금 및 현금성자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한다. 나중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이제 재무제표 처음에 구분해가지고 표시한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는 통합 표시합니다. 자, 3번에 자본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건 틀렸네요. 자본잉여금이 아니고 세 번째가 다 정답이 틀렸는데 요건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은 뭘로 나타낸다? 법정적립금. 그러니까 법정적립금은 뭐가 있어요? 이익준비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좋습니다. 자, 14번. 다음,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적절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어떻게냐면은 여러분들 앞에 우리 결산 때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있죠? 뭐예요? 미애와 선의와 미애. 요거 보셨죠? 선자 들어가면 뭐이다? 선자 들어가면 이연이고 미자 들어가면 예상입니다. 예상을 딴 말로 뭐라 그랬죠? 발생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발생은 현실로 나타나는 발생이 아니고 앞으로 나타날 발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정당한 표현입니다. 미국식 영어로 어큐럴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쓰고 그러는데 이 발생이라고 직역을 하는데 이건 예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미자는 뭐가 있나요? 미자는 두 개죠. 미수, 수익이 있고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선은 뭐가 있어요? 선급, 비용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선수, 수익이 있어요.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선의와 미애. 이거 이쁜 이름이잖아요. 선의도 이쁘지만 미애라는 이름도 이쁘죠. 그래서 뜻이 이제 내가 만든 말이에요. 합성된 말인데 이렇게 애우니까 그냥 이연은 선급비용, 선수, 선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미자 들어가는 거에 미지급 수익이라는 말이 있나요? 미지급 수익이라는 말이 없어요. 미수수익은 있어도요, 선수수익은 있어도 없죠. 그럼 이것은 재무제표에 없는 걸 나타냈으니까 미지급
이 미수수익, 선수수익, 선급비용이 있는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로 고쳐야 돼요? 미수수익으로 고쳐야 돼요. 아니면은 미지급 비용으로 고치다. 미지급 비용으로 고치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이거 재무제표 나타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의 외우는 방법도 하나에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자, 15번. 자, 유동성 비율법으로 가장 먼저 기입되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유동성이 가장 많은 것, 유동성이 많다, 유동성이 높은 것. 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건물은 자, 유동자산이 먼저 하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인데 건물은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즉 비유동자산이고 상품은 재고자산인데 당자자산이 먼저니까 제일 먼저 당자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투자자산, 이제 비유동자산 중에서는 투자자산, 그 다음 뭐예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순서로 되겠죠.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순서로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제 외상매출금은 당자자산이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4번 보세요. 투자유가증권은 투자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투자자산에서 비유동자산이 제일 제끼고 상품보다는 외상매출금.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1번은 뭘까요? 유동성이 가장 저기한 게 현금.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건 현금이에요. 이게 1번이야, 1번. 현금이 무조건, 현금은 그대로 유동성이 100%죠, 그냥 이건. 뭐 따질 것이 없어요. 그냥 바로 하니까 회계에서는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것이 1번, 현금이 1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딴 거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 이제 두 번째로 놓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겠죠. 자, 16번 볼까요? 16번. 다음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그랬어요. 이거 가장 나중이라는 것은 비유동부채예요. 여기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하면은 부채로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죠. 미지급 비용은 유동부채고. 자, 미지급금을 생각하면 됩니다. 미지급 세금과 공과 미지급 급여 뭐 이런 거 다 전부 유동부채. 미지급 법인세, 매입 채무 전부 다 유동부채인데 16번에 1번만 장기차입금만 비유동부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7번 볼까요? 자, 17번. 기업의 기준상 재무제표의 설명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의 현재의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요. 정태적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동태적은 움직일 동자, 움직인다 이게요. 정태적은 고정할 때 정자거든.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이제 적합하고 1번은 적합하고 2번 보시죠.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총액을 표시로 원칙을 한다. 이걸 총액표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총액주의 또는 총액표시랍니다. 3번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유동성이 적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유동성이 높은 항목, 즉 유동성이 많은 항목부터 배열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기업의 기준상 재무상태표의 작성 방법에는 보고식과 개정식이 있습니다. 맞지요? 자, 18번. 우리나라 기업의 기준상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구분표시, 2번 총액주의, 총액표시 또는 총액주의 같은 말입니다. 잉여금의 구분, 잉여금의 구분. 잉여금은 무슨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구분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특정 수익에 이어, 이거 아니죠. 유동성 비율법이나 뭐 1년 기준이 들어가야지. 특정 수익에, 이건 이연과 이건 요거. 이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급비용, 선수익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건 결산 때 정리하는 방법이죠.
결산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리게 말하고 있는 것은 1. 일정 재무상태표라서 일정한 기간, 이거 손익계산서인데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이것은 1번은 손익계산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져요? 일정한 시점, 1번이 틀린 거죠. 요건 일정 시점에서 뭘 나타내는가요? 한번 특징 한번 볼까요? 경영성과가 아니고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한 겁니다. 이런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를 우리는 정태적 보고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태적 재무제표, 정태적 보고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한다. 맞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정답은 1번. 자, 여러분 또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20번부터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